자, 이명박 씨가 조사를 마치고 장장 6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했어요. 하나만 딱 인정했다고 그러죠? 10만 달러를 받아서 여사님한테 드린 거. 그것만 인정했어요. 아, 새끼 매너. 그 김희중 씨가 2부 속실 여직원한테 네. 줬다는 그 10만 달러 하나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출처는 밝히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치졸한 게 나오는 게 나는 안 받았는데 김윤옥은 받았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4시간 30분 동안의 검찰 진술이요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밝힌 바인데요. 전체적으로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증거자료를 내밀면 조작이다라고 반박했고요. 측근들의 자백에는 죄를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건네진 명백한 자금은요. 빌린 돈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자금이요? 네. 명백한 자금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네진 돈이긴 합니다. 아주 새로운 용어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네진 자금은 명박 자금으로 하죠. 네, 실수가 또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건가요? 네.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본인은 불리하면 본인 얼굴 갖다 대도 내 얼굴 아니라고 할 뿐이라고. 이분은 평생 그랬어요. 평생. 예. 아무리 명백해도 다 뭐 조작이다. 뭐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저쪽이 거짓말했다. 모든 상황을 이렇게 대처하고 마지막까지 그 외의 방법은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예, 정말 명확한 문건까지 들이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작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문건 본인들이 맞는 것 제시했더니 이거 조작된 거라고. 네, 심지어 영포 빌딩에서 압수된 건데도 불구하고요.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5년 후에 이제 압수될 거를 예상하고 조작해 놓은 거죠. 조작된 문건을 왜 보관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의아한 점들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백준 전 기획관 또 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 또 재산관리인인 이봉구 씨 등이 모두 진술을 했는데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요. 이에 대해서도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은 본인의 눈, 코, 입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전혀 내적 갈등이 없는 분입니다. 신기하게도. 예. 자, 그래놓고 이제 잘 대처했다고 집에 가가지고. 네,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측근들한테 잘 조사받았다. 잘 대처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분이에요. 예.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평생을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예. 그 외의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다 통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지도 않고요, 사실은. 근데 이런 방법으로 70평생을 다 살아남았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런데 인정한 사실도 있긴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해명을 SBS가 보도했습니다. 대북 공작금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직접 대북 공작합니까? 그렇죠. 국정원에 쓰라고 준 돈인데요. 그것을 상납받아 놓고 다시 대북 공작금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는 김희중 전 실장이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받은 시점에 대해서도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해당 직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받은 직원도 받았다고 하고 준 사람도 줬다고 하고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요 돈은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너무 구체적이라. 왜냐하면은 거길 못 들어가요. 청와대 내실은.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돈을 줬다고 하고 건네받은 사람도 받았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공작금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부인에게 줬다고 처음에 보도된 그 돈인 것 같은데. 네, 보니까. 환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돈입니다. 대북 공작금이면 그냥 국정원에 두고 있다고 국정원에 쓰면 되죠. 예. 네, 그것도 미국 국빈 방문하기 전에 받은 돈이라고 하는데요. 대북 공작금이 어떻게 미국 가기 전에 쓰였는지가. 미국 가서 썼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인이 에르메스 가방에 삐라를 잔뜩 넣어가지고 뿌렸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거의 유일하게 인정한 대목이라고 해요. 예, 거의 유일하게. 네, 또 67억 원 관련해서 돈을 쓴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 돈 또한 자신의 형 이상은 다수 회장에게 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차용증도 없고요. 이자를 준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돈은 명백하니까 돈이 쓰인 것이 부인할 수 없는데 그거는 이제 빌린 거라고 빠져나가고 이게 하이라이트죠. 예. 1억 김용 여사가 받았다고 하는 그 돈에
대해서 뭐 쇼핑에 썼니 어떠니 그런 구설 같은 게 나오자 대북 공작금에 썼다고 샤넬 가방에 비라 뿌렸다니까요. 넣어가지고 잔뜩 한국에서 가져와서 그거 외에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았어요. 그죠? 네. 이번만은 못 빠져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알리바이를 입증하겠다면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과거 일정표인데요. 자신이 얼마나 빡빡하게 일정을 소화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의 행적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럴 돈을 받거나 대통령일 때 그런 걸 할 수 없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온 가족이 동원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구몬을 따로 두고 최시중, 천신일 이런 분들은 수구몬인 거거든요. 이상득 회장은 해외 담당 수구몬이고요. 네, 그것도 문건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네, 수구몬을 하면 근거지기가 등장하죠. 김희중 씨라든가 그리고 김백준 전 김백준 기획관도 기획관 관련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은 돈을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명모 청계대한 사무국장입니다. 이영배 금강 사장 이런 분들 등장하고 해외 담당도 등장하잖아요. 해외 담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사위, 조카 이런 분들이 해외 담당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다 바빠도 상관없어요. 다 역할 분담이 돼서 돈 거들어가는 사람, 받아오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해외에서 나가서 하는 사람 다 이렇게 바빴기 때문에 이렇게 온 가족과 친구들이 동원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김유령 여사가 이팔성 전 회장을 통해서요 5억 원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 대부분이 출처가 성동조선이라고 확인했는데요. 성동조선은 최근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 바가 있을 정도로 경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오프닝 할 때 깜빡 산업은행이 했네요. 수출입은행이 3조 정도를 돈을 투입했습니다. 정정하고요. 그리고 또 다스에서도 돈이 몇백억이 간 게 또 나왔죠. 네, 비자금 350억 원 가량을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전달했다는 진술과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다스 경영진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년 동안 분식회계로 마련한 돈인데요.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현찰로 줬다라고 합니다. 이건 다스 사장이 직접 한 얘기예요. 다스의 전 사장이 내가 돈 그렇게 줬다고. 이것도 부인하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부인할 것이고 재판장에 서서도 계속 부인할 겁니다. 다. 그리고 문서가 나오면 조작된 거라고 하고 진술이 나오면 저거는 자기가 죄를 덜 받으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라고 하고 명백한 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거고 지시했다 그러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할 거고요. 모든 걸 다 부인하는 분입니다. 원래 평생 동안. 인생 전체가 차명으로 사신 분이에요. 이럴 줄은 알았지만 저는 이 특활비 미국 가기 직전 어떻게 빠져나갈까 생각했는데 거기서 대북 공작금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한 돈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일 텐데요. 기상천외한 대단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작이라고 주장한 문건 내용이 하나 더 나왔는데요.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장부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제 채널A가 보도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2007년 8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CH라는 이름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뭉칫돈이 들어온 기록이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CH는요. 천신일 세중회장이라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라고 하는데 모두 6억 4천만 원 돈이 입금된 걸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뭐 소용없어요. 기록이 나와 다 조작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천신일 회장조차도요. 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분들은 수금 담당이었거든요. 천신일 회장은 친구죠. 40년 지기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증거와 증언이 모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러신 분입니다. 모조리다. 문서가 나오면 조작. 이거 자료도 조작이라고 했을 거예요. 장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네, 어쨌거나 모든 영포빌딩 문건 자체가요 다 조작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괄적으로 다 포함될 것으로 이거는 보입니다. 무려 2007년부터 조작되어 있던 상황인 거죠. 10년 전부터. 대단한 분입니다. 다음은요. 자, 이명박 씨가 조사를 마치고
장장 6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6시 반이 넘어서 서울중앙지검을 나왔습니다. 귀가했죠. 봄비 맞으며.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조서를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 왜냐면 보도에 의하면 대부분 다 노라고 했다는데. 예. 시간을 추정해보면 아침 9시 40분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사 시간과 커피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점을 빼면 한 6시간 정도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조사받고 6시간을 검토한 거예요. 정말 개새끼. 휴식이랑 모두 다 빠져보면 어쨌든 지금 6시간에서 7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순수하게. 그래 순수하게. 예, 그래서 한 검토를 시간만. 예. 6시간을 했다는 거 아니 가깝게. 예. 그러니까 조사 받은 만큼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명박은 정말 깨알같이 꼼꼼한 놈이야. 그 조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때 음. 한 3시간 넘게 본 것 같아요. 따로 이제 그 책상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밑줄 치고 제가 증거로 제출했던 거하고 비교해 가면서 꼼꼼하게. 왜냐하면 저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했구나. 이게 꼼꼼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이게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했어도 그 문서가 다거든요. 나머지 법원에 가는 건. 그러니까 그 문서가 전부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은 변호인하고 돌아가면서 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보고 네, 돌리고 네, 뒷장 네, 넘기고 네, 계속 네, 봤겠죠. 네. 근데 사실은 직시법 위반 같은 경우는요. 볼 게 없어요. 저도 한 10몇 번 갔잖아요. 네. 근데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요. 경찰들이 알죠. 네, 맞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하도 많이 가면 맥만 짚음에 행간만 하고 네. 오케이. 맞아요. 재밌어요. 폼이 있구나. 네, 네. 폼이 그대로 해요. 어쨌건 사실상 99%는 아니다. 내가 안 했다. 이거고 하나만 딱 인정했다 그러죠. 10만 달러를 받아서 여사님한테 드린 거 그것만 인정했어요. 새끼 매너. 그 김희중 씨가 2부 속 실려지고 나서 네. 줬다는 그 10만 달러 하나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출처는 밝히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치졸한 게 나오는 게 나는 안 받았는데 김윤옥은 받았어. 아니 근데 매사에 그런 거야. 이명박이 매사에 그랬다니까. 아유, 자기는 정말. 안 받았는데 아니, 측근 관리를 잘못해서 그 마찬가지 그렇게 예전 됐다. 음모론이 맞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는 무지하게 안 좋다. 이 기회에 이혼하고 싶다. 이혼하자. 황혼 이혼. 사실상 별거 상태. 그런데 이게 이명박이 참 치졸한 게 물론 여기에는 큰 그림도 있습니다. 뭐냐면 다스에 관계된 거는 제발 내 재산은 건드리지 마. 다시는 들어가서 내가 형은 살게. 왜냐하면 부인이 그 대통령이었던 자의 부인이 돈을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과 부인이 공범관계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김윤옥이 쳐드셨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다스만은 지킬래. 대신 1억에 대한 거 길면 뭐 몇 년 살 거야? 10년 살겠지? 20년 살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정말 그 치졸함이 나오는 건데 이명박이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우주관에서 돈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하잘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빼앗아야 되는데 예. 100억이 너무 작죠.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어제의 이명박의 전술이랄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알지 못한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밑에 있던 실무진들이 나한테 보고를 안 했을 거야. 나는 사실상 받은 적 없어. 이 전략인 거잖아, 지금. 지금 재판받고 있거나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명박한테, 결국에는 이명박한테 갔다는 어떤 진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 아닌가.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제도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자기 측근들이 배신한 거라는 관점에서 나는 받지 않고 내 밑에 있는 애들이 다 해먹었다.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하나 받은 건 우리 마누라가 해먹은 거야. 예. 도덕적으로 완벽한 놈이에요, 이놈이. 지금 이게 검찰에 구속돼서 지금 증언하는 사람들이 다 주범을 이명박이라고 지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명박이 명시적으로 나는 아니야라고 부정했으니까 그럼 검찰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면 주범은 신원 미상의 모 주범이 있고 그 신원 미상의 주범의 종범들인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혐의 공모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검찰이 스스로 진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거지. 그 무슨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좀 정리 좀 하고 가자고요. 뭐냐면은 저쪽의 실드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게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어떻게 몰고 가냐면 처음에 이명박에 관한 수사는 댓글 수사 등으로부터 시작했다. 근데 댓글 수사를 기소하지 않고 지금 개인 비리 뇌물로 지금 쳐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거다. 애초에 이명박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것저것 끌어들인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이 그래서 정치보복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저쪽 인사들 인터뷰를 보면. 아, 이재호 그럼 지저분하게 네. 하잖아. 근데 그거를 다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댓글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공방 이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인 비리들이 사실 드러난 거거든요. 엄연하게 드러난 사건을 놓고 수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엄중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 엄중함 때문에 댓글 수사가 미뤄진 거라고. 그렇죠. 뒷전에 좀 밀린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박이 들어가 계시면 이제 합산해가지고 지금이 이게 이제 100 정도의 범죄 사실이면 나중에 재판장에 설 때는 아마 한 1000 정도의 죄목이 같이 얹어져가지고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주 기자도 어제하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회의에서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주 기자가. 네. 주 기자나 많은 관련자들이 이명박의 죄를 개인 돈 들어서 다 추적했단 말이에요. 지난 9년 동안 기억 안 하세요? 다 나시죠? 그러니까 주진우도 추적하고 뭐 도망 다니면서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 자료가 몽땅 다 넘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 범죄들이. 그러니까 그게 확인된 거지 이것이 뭐 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그럼 범죄를 저질리 말아야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은 사실은 0%에 가깝다고 보는 게 지배적이고요. 그런 기대 속에 만약에 진짜로 이명박이 구속이 안 되는 사태가 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는 거고요. 아, 그러면 검찰은 아마 해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제 나온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이명박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가 있냐면은 공범들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랬잖아. 검찰이 그간 준비 많이 했네. 네. 그러면서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해봐요. 검찰이 엄마 검찰이 그간 준비 많이 했네. 이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언론의 공표가 안 된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거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과 수사받는 것 때문에 공표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명박 피의자한테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했던 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다 밝힐 수는 없는 거고 다 공표 안 했을 거다. 실제로 스모킹 거는 또 따로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당황하더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한 또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명박 씨가 조사를 마치고 장장 6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했어요. 하나만 딱 인정했다 그러죠? 10만 달러를 받아서 여사님한테 드린 거 그것만 인정했어요. 아, 새끼 매너. 아, 그 김희중 씨가 2부 속 실려지고 나서 네. 줬다는 그. 그 10만 달러 하나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출처는 밝히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치졸한 게 나오는 게 나는 안 받았는데 김윤옥은 받았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4시간 30분 동안의 검찰 진술이요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밝힌 바인데요. 전체적으로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증거자료를 내밀면 조작이다라고 반박했고요. 측근들의 자백에는 죄를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건네진 명백한 자금은요. 빌린 돈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명박한 자금이요? 네. 명백한 자금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네진 돈이긴 합니다. 아유, 새로운 용어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네진 자금은 명박 자금으로 하죠. 네, 실수가 또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본인은 불리하면 본인 얼굴 갖다 대도 내 얼굴 아니라고 할 뿐이라고. 이분은 평생 그랬어요. 평생. 예. 아무리 대처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분이에요. 예.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평생을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예. 그 외의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다 통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지도 않고요, 사실은. 근데 이런 방법으로 70평생을 다 살아남았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런데 인정한 사실도 있긴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해명을 SBS가 보도했습니다. 대북 공작금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직접 대북 공작합니까? 그렇죠. 국정원에 쓰라고 준 돈인데요. 그것을 상납받아 놓고 다시 대북 공작금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는 김희중 전 실장이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받은 시점에 대해서도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해당 직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받은 상황이라서요. 증거라고 빠져나가고 이게 하이라이트죠. 예. 1억
김용 여사가 받았다고 하는 그 돈에 대해서 뭐 쇼핑에 썼니 어떠니 그런 구설 같은 게 나오자 대북 공작금에 썼다고 샤넬 가방에 비라 뿌렸다니까요. 넣어가지고 잔뜩 한국에서 가져가서 그거 외에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았어요. 그죠? 네. 이번만은 못 빠져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겠다면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과거 일정표인데요. 자신이 얼마나 빡빡하게 일정을 소화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의 행적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럴 돈을 받거나 대통령일 때 그런 걸 할 수 없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온 가족이 동원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구몬을 따로 두고 최시중, 천신일 이런 분들은 수구몬인 거거든요. 이상득 회장은 해외 담당 네, 수구몬이고요. 그것도 문건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네. 수구몬을 하면 근거지기가 등장하죠. 김희중 씨라든가 후원도 받았다고 하고 준 사람도 줬다고 하고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요 돈은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너무 구체적이라. 왜냐하면은 거길 못 들어가요. 청와대 내실은.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돈을 줬다고 하고 건네받은 사람도 받았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공작금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부인에게 줬다고 처음에 보도된 그 돈인 것 같은데. 네, 보니까. 환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네. 돈입니다. 대북 공작금이면 그냥 국정원에 두고 있다고 국정원에 쓰면 되죠. 예. 네, 그것도 미국 국빈 방문하기 전에 받은 돈이라고 하는데요. 대북 공작금이 어떻게 미국 가기 전에 쓰였는지가. 미국 가서 썼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인이 에르메스 가방에 삐라를 잔뜩 넣어가지고 뿌렸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거의 유일하게 인정한 대목이라고 해요. 예, 거의 유일하게. 네, 또 67억 원 관련해서 돈을 쓴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 돈 또한 자신의 형 이상은 다수 회장에게 빌렸다라고 진술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차용증도 없고요. 이자를 준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돈은 명백하니까 돈이 쓰인 것이 부인할 수 없는데 그거는 이제 빌리 명백해도 다 뭐 조작이다, 뭐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저쪽이 거짓말했다. 모든 상황을 이렇게 대처하고 마지막까지 그 외의 방법은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예, 정말 명확한 문건까지 들이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작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문건 본인들이 맞는 거 제시했더니 이거 조작된 거라고. 네, 심지어 영포 빌딩에서 압수된 건데도 불구하고요.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5년 후에 이제 압수될 거를 예상하고 조작해 놓은 거죠. 조작된 문건을 왜 보관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의아한 점들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백준 전 기획관 또 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 또 재산관리인인 이봉구 씨 등이 모두 진술을 했는데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요. 이에 대해서도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은 본인의 눈, 코, 입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전혀 내적 갈등이 없는 분입니다. 신기하게도. 예. 자, 그래놓고 이제 잘 대처했다고 집에 가가지고. 네,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측근들한테 잘 조사받았다. 잘